뼈를 뚫어서 피를 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빨대로 지방을 살짝 빨아낼게요? 하는 거 하고 좀 어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에 들어있는 줄기세포의 수가 제일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손 원장입니다. 같은 줄기세포 치료라도 병원마다 효과가 다르다. 비슷한 예로 쌍꺼풀 수술인데 병원마다 결과가 다르다, 또는 병원마다 울세라 했는데 뭐 느낌이 다르다,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프로세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는 줄기세포의 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뒷받침이 되는 프로토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효과의 차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기세포가 원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줄기세포라는 건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흔하게는 지방, 골수, 혈액 이렇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드물게는 기증된 제대혈, 탯줄에 있던 줄기세포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대혈 줄기세포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야마자키 인자를 통해서 역분화 줄기세포까지도, 그래서 줄기세포의 종류만 해도 이제 많이 다양해진 거죠. 혈액 줄기세포는 제가 진료실에서도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접근이 용이한 인트로 줄기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수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채취하는 자체가 좀 곤란하잖아요. 수술을 통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혈액 줄기세포는 체열하는 것만으로도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체열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초 혈액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으로 일시적으로 줄기세포들이 촉진될 수 있는 촉진주사라는 걸 통해서 부스팅을 하고 줄기세포를 채취를 하는 프로세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혈액 줄기세포의 제일 큰 약점은 세포수가 조금 다른 줄기세포들에 비하면 좀 약할 수 있다. 골수 줄기세포는 장단점이 약간 명확하긴 한데, 골수 속에는 MSC라고 하는 줄기세포 외에도 혈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도 함께 있는데, 이 조혈모세포가 줄기세포 역할을 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셀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에 골수 줄기세포가 오히려 지방 줄기세포보다는 관절에 사용하는 얘도 증례도 훨씬 더 빠르게 누적이 됐었고요. 대신 단점이라 하면 골수도 기능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같이 노화하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하는 부분, 그래서 60대나 70대에는 골수 내에 있는 줄기세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젊을 때 40, 50대 때 골수 줄기세포를 트라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골수 줄기세포가 좋긴 한데, 배양을 혹시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세포수가 적기 때문에 또 배양 기간, 배양 금액이 높아지는 단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 지방이 골수에 비하면 얻기가 조금 더 쉽겠죠. 심리적으로 약간 그렇거든요. 뼈를 뚫어서 피를 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빨대로 지방을 살짝 빨아낼게요? 하는 거 하고 좀 어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지방이라는 것이 평균 체중의 여성분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한 번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 50cc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50cc 정도 빼는 거는 윗배, 아랫배, 팔, 허벅지 이렇게 하면 한 대여섯 군데 정도는 뺄 수 있거든요. 다량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원천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수에 비하면 좀 더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에 들어있는 줄기세포의 수가 제일 높아요. 세 가지 혈액, 골수, 지방 중에 지방이 세포수는 가장 높게 나오는 편이라서, 줄기세포를 꼭 고용량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 줄기세포를 원하시죠. 처음에 오실 때는 대부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오시거든요. 그럴 땐 좀 소프트하게 혈액 줄기세포 한두 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겠다 하시면 좀 더 다음 단계로 접근해 보시면 심리적인 거리감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방 줄기세포가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거리감이 꽤 있어요. 그걸 문턱을 낮추는 목적으로 저는 혈액 줄기세포가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타겟을 향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거, 저런 상황에는 저런 거 되게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조금이라도 더 부스팅 하려면은 고압산소 치료 같은 거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몸의 컨디션 자체가 수면도 충분하고 금주도 돼 있는 상태인 거가 중요하니까, 물론 치료를 하고 나서도 과로나 과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줄기세포가 낭비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사전 사후 작업들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술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두 번 정도는 저는 수액 치료를 좀 꼭 병행을 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원하시는 중간중간에 산소 치료도 좀 하시고, 그리고 혈액정화 장비를 통해서 혈액정화도 조금 일부라도 진행을 하시면 훨씬 줄기세포 역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줄기세포를 선택하고 사용을 했는가, 본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내 몸 준비를 얼만큼 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를 끝났다고 한 번에 이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사후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 성과가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줄기세포는 사실 마법 같은 치료가 아니고 재생치료의 일종입니다. 이 치료라는 거는 세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전처치와 어떤 사후 관리를 해서 성과를 더 촉진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줄기세포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